동화 한국어 버전. 현명한 아가씨. 옛날 멀고 먼 곳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오두막집에 노인이 살고 있었죠. 노인은 매우 가난했지만 그래도 외동딸 레일라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요. 레일라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죠. 그리고 예쁜 얼굴만큼이나 현명하기도 했어요. 노인과 레일라는 매일 시장에 나가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죠. 배가 고파 잠에 들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노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딸을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딸아, 널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정말로 미안하구나. 너한테 줄 게 많았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오늘은 배가 고프지만 그것도 괜찮답니다. 내일은 좀 더 노력해볼게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고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노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며 달님이 답을 주길 희망했죠. 다음 날 노인은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노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폐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게 그만 몇 입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몇 입만 주시면 다시는 아무것도 폐하께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더기를 거친 이 남자는 몹시 가난해 보이는데 말투는 마치 귀족 같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보게, 말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제 딸이 저한테 공손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제 딸이 항상 저에게 말하곤 하지요. 제 딸은 아주 영리하답니다. 그 애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시험해보고 싶구나. 이 달걀을 딸에게 갖다 주고 어떻게 부화시키면 되는지 물어보거라. 그대의 딸이 답을 알아낸다면 그대에게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달걀이 부화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벌을 받으리라. 노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안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내 딸아,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이게 그 왕께서 하사하신 달걀이란다. 어? 이건 삶은 달걀이잖아요. 이건 부화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럼 난 이제 벌을 받겠구나. 걱정 마세요, 아버지. 가서 일단 좀 쉬세요. 제가 꼭 방법을 알아낼게요. 노인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레일라는 달걀을 어떻게 부화시킬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일라는 근심에 잠긴 아버지한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삶은 콩을 땅에 심고 자라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나가시면 크게 외치는 거죠. 오, 삶은 콩을 심어서 콩을 잔뜩 수확해야지? 왕께서 무슨 말인지 묻는다면 삶은 콩에서 콩이 자라지 않듯이 삶은 달걀도 부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은 딸이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노인이 밭을 갈기 시작했을 때 왕이 말을 타고 지나갔죠. 노인은 왕을 보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삶은 콩을 심어서 콩을 잔뜩 수확해야지. 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추게 한 다음 노인을 불렀죠. 말해보거라. 어떻게 삶은 콩에서 콩이 자라난다고 믿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폐하, 삶은 콩에서 콩이 날 수 없습니다. 삶은 콩에서도 콩이 날 수 없듯이 삶은 달걀도 부화할 수 없지요. 왕은 노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딸의 지혜라고 짐작했죠. 그래, 좋다. 그럼 이제 이 아마 섬유를 줄 테니 밧줄과 돛을 만들어서 배에 달아본 다음 그 배를 한번 움직이게 해보거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에게 벌을 내리겠다. 가엾은 노인은 이번에도 근심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늦었어요. 이만 자고 내일 같이 답을 찾아봐요. 다음날 레일라는 작은 나무 조각 한 개를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이걸 왕에게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걸로 물레를 만들어 배틀을 짜신다면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노인은 왕을 찾아가서 레일라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의 딸은 정말로 현명하구나. 하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컵을 딸에게 갖다 주면서 컵으로 바닷물을 전부 다 비우라고 말하도록 해라. 바다가 땅처럼 완전히 말라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대에게는 내일이 없을 것이다. 노인은 이번에도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갔습니다. 컵을 조심스럽게 들고 오며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레일라, 폐하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어려운 걸 시키셨단다. 이 작은 컵 하나로 바닷물을 전부 다 퍼내서 마른 땅으로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예쁜 컵이네요. 알았어요. 제가 오늘 안에 반드시 답을 알아낼게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날 레일라는 직접 왕을 만나러 왕궁에 갔습니다. 왕은 레일라의 미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패배를 인정하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폐하. 폐하께서 친절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강과 개울을 막아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닷물을 비우겠습니다. 왕은 레일라의 현명함에 크게 감탄했어요. 그대는 내가 임무를 줄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해왔다. 그럼 이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노라. 말해보거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은? 폐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천둥일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기도 하지요. 네 말이 맞다. 그럼 말해보거라. 내 수염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폐하의 수염은 더운 여름날 내리는 3일의 비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군. 또한 그대는 나의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 그대의 아버지에게 원하는 만큼의 그 말을 상으로 하사하겠노라. 감사합니다, 폐하. 폐하는 정말 관대하시군요. 그리고 그대가 나의 왕비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부디 나와 결혼해서 함께 이성에서 살지 않겠느냐? 레일라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청혼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죠. 폐하, 저도 왕비가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신다면 폐하의 청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좋다. 바라는 게 뭔지 말해보거라. 만약에 폐하가 제게 화가 나서 이 궁에서 나가라고 명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 하나는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대가 바라는 게 그것이냐? 좋다. 네, 그렇게 해주마. 왕과 레일라는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올렸고 왕궁에서는 성대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미가 아주 고약해졌죠. 모든 신하들에게 짜증을 내며 호통만 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비와도 크게 다퉜습니다. 그대가 나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지긋지긋하군. 당장 이 성에서 나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바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와 술잔을 나누시겠어요? 그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런데 레일라는 왕의 술잔에 수면제를 넣었고 왕은 마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레일라는 잠든 왕을 데리고 전에 살던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잠에서 깬 왕은 주변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레일라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죠. 나를 이런 곳에 데려오다니 무례하구나. 그대는 왕을 납치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제게 화내지 마세요, 폐하. 전에 했던 약속을 잊으신 건가요? 제가 왕궁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제일 사랑하는 것 하나는 갖고 나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폐하이기 때문에 폐하와 함께 왔을 뿐입니다. 왕은 그동안 왕비에게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됐죠.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과 결혼하다니 난 정말 복이 차고 넘치는구나. 왕은 왕비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다시는 다투지 않았죠. 다툴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왕비가 현명하게 대처했답니다.